자, 그러면 우리 박근형 부장님 모시고 또 요즘 굉장히 또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아드님이 지금 군대 가야 훈련소에 있거든요. 집 떠나와. 눈물 나죠. 우리 아버지 박근형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 네. 박근영입니다. 아유. 밤마다 눈물 훔치고 그러십니까? 저 그냥 밤마다 재밌게 편지 쓰셨어요? 편지? 아니요. 벌써 우리 때- 간지가 한 2주 넘은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저는 진짜 군대에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게 아버지 편지 받았을 때. 근데 그런 그냥 거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왜 안 하셨을까요? 3주 만에 나오니까 편지 쓰란 말이 네, 없던데. 바로 내일 제대를 하게 됩니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주입니까? 목요일 정도. 예. 네. 네. 이 더울 때 훈련 가면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30도인가 넘으면 훈련 안 하죠. 훈련 안 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한여름이 더 낫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지난주인가 사격을 했는데 한 방에 가운데 맞춰 가지고 1등 했다고 뭐 그 무료 콜렉트콜 찬스, 그다음 PX 1회 방문권 뭐 그걸 받았다고 해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다 특승 사수예요. 예. 다. 가운데 잘 맞췄다고? 네, 한 번에 맞춰서 뭐 1등 했다고. 그리고 전화 콜렉트콜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PX를 한번 가야 되는데 네. 1회 방문권을 또 보상으로 받았다 하더라고요. 돈 좀 보내달라고. 그 제가 10만 원 보냈죠. 폭파시켜라. 그랬지. 저 사격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항상 사격할 때 제 네. 옆에 그러니까 앞뒤로 쓴 애들이 네. 너무 좋아했어요. 왜요? 걔네들은 10개 쏘면 한 12~13개씩 맞아 있거든요. 내가 옆에 이쪽에 좌우로 맞춰주니까. 나는 그냥 2개를 못 맞춰요. 아. 왜 이렇게 나 총을 못 쏘는지 모르겠어. 다른 거 잘 쏘면 되지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전체 분위기부터요. 네, 코스피는 그냥 보합 정도 수준에서 상승 출발을 보였고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영향과 국채금리 급등 그리고 7월 고용 지표가 대기되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우세했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재무부 국채 대규모 발행 예정 그리고 7월에 고용 지표 호조 예상이 금리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경계를 하는 모습이고요. 아침부터 시장에서는 뭐 특정한 섹터보다는 약간 작은 어떤 테마들,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 좋았다든지 미용기기가 오늘 급등했다든지 조선과 조선기자재 피팅 그리고 음원 음반, AI, 로봇, 클라우드, 종합상사 이렇게 주가들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을 지지하면서 큰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고요. 테크주라든지 2차전지 동반 약세 지속됐지만 필수 소비재와 엔터, 미용기기 등이 강세가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테크는 퀄컴의 스마트폰 업황 악화라든지 관련된 SOX 이 지수라는 게 이제 지수 조정 이슈로 단계에는 좀 테크가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2차 전지는 2분기 실적이 일부 종목이 미스가 나왔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판가도 좀 3분기에 좀 더 빠질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Q의 증가가 이제 3분기에 과연 나오느냐가 이슈인데 시장은 좀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약간의 조정 구간, 쉬어가는 구간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 2일부터 4일까지 며칠간 외국인들의 누적을 보면 코스피는 3,143억 정도, 오늘 빼고요 어제까지입니다. 그 정도 팔았고 선물은 46,000 계약이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현물 유출은 좀 제한적이었지만 선물 중심의 매도 대응이 됐고요. 대체로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업종이 상승했는데 아마 쇼 커버링 성격의 수급 유입이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장중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량 선물 순매도가 잦아들면서 코스피는 2600선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력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에 1300원 수준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근데 11시 정도부터는 1307원까지 상승폭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 관계자가 중국 은행 시스템 내에서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준율 인하나 공개시장 조작 등을 포함하지만 구조적인 통화정책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장중에 위안화가 약세 반전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위안화가 장중에 또 다시 약하게 가는군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달러가 좀 강하게 가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업종별로는 섬유의복과 유통업이 강세 보였는데 의류 OEM이나 ODM 기업들의 뚜렷한 반전이 나왔고요. 최근에 특징이 좀 많이 빠졌던 섹터가 좀 돌아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움직였고 의류 섹터도 굉장히 좀 쉬었다 다시 또 올라왔고요. 태평양 물산은 장중 27%대 급등세가 나왔고. 태평양 물산은 뭐 하는 회사예요? 여기 이제 의류 OEM, ODM 우분이라고 네? 우분이라고 우분? 그 우분이라고 그
패딩의 안에 그 충전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의류 OEM, 그러니까 의류 회사예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영업목이나 뭐 우리 많이 있잖아요. 네. 관세 실업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고 태평물산도 이제 그런 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 보험주도 강세 보이면서 금융업이 상승세 보였고 최근 개인 매수세가 유입됐던 운수 창구 업종도 수익률 상위권에 위치하고 CJ 대한통운이 장중 9%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주도 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거나 하락 반전에도 뉴진스가 빌보드 핫백 3곡이 진입하면서 하이브가 서비스업 강세를 주도했고요. 다른 음반, 음원차도 굉장히 좋았죠. 반면 이제 전일 급등세를 기록했던 ST 바이오 센서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의료 종밀 약세로 연결됐고 의약품도 동반 약세였고요. 시총 상위단에서는 반도체나 배터리 셀 업체들이 부진하면서 코스피 전기전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물 출회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업종별로는 엔터 3사 강세의 오락 문화가 강세 보였고 한편 에코프로 HN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화학주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일반 전기전자나 디지털 컨텐츠, 네. 반도체도 약세였고 2차전지 소재주도 좀 오늘은 약세로 끝났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좀 약했던 업종이 많았던 그런 하루 같은데 그렇다면 섹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화장품 업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화장품. 최근에 아모레퍼시픽도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각이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중소형 브랜드사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역시 이제 외신에 따르면 제가 몇 번 언급드렸는데 한국산 화장품이 지난해 일본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이 1위를 했다. 그 제가 몇 번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오늘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22년 일본의 한국산 화장품 향수와 샴푸를 포함해서 네. 수입액이 775억 엔 정도가 됩니다. 프랑스는 764억 엔 정도이기 때문에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화장품의 1위 국가로 된 거죠. 일본의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그동안 프랑스산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샤넬, 뭐 랑콤 이런 쪽이 고급 브랜드에 힘입어서 30년 가까이 뭐 정상을 계속적으로 지휘해왔는데 최근에 한국산이 10년간 6배 가량 수입이 야. 빠르게 일본에서 늘어났고요. 그래요? 여기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장에서 한국의 브랜드들이 특히 중소형 브랜드들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요. 실제 일본의 잡화점 체인인 롭트에서는 올해 3월에서 6월까지도 한국산 화장품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6배까지 증가했다 보고 일본의 편의점 체인인 로손 같은 경우도 한국 브랜드 관련된 롬앤과 립스틱 등을 공동 개발해서 2달치 정도 분량의 재고를 준비해서 팔았는데 3월 말에 출시하는데 3일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달치 재고 물량을 3일 만에 다 팔아버린 거죠. 레진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 규모도 작년 대비 21%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03억 정도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 71억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고 네. 43%의 급증 그리고 순이익도 88억으로 예상치 62억을 훨씬 뛰넘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러면서 상당히 주가들이 뭐 실리콘2라든지 마녀공장, 코스나인, 패밀리 SC, CNC 인터내셔널 이런 이제 중소 브랜드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좋았지만 역시 이제 중소 브랜드들이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한투증권에서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역시 미국의 중저가 화장품 회사가 이제 엘프 뷰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엘프. 예, 네. 엘프 뷰티. 그래서 지난 8월 1일 진행한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가 또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더디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의 중저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반영되면서 연간 가이던스가 엘프 뷰티도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엘프 뷰티 주가 추이도 상당히 좋아졌죠. 엄청나게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8월 2일 기준으로 연간 140% 정도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 보시면 다음 사진 보시면 엘프 뷰티 OPM 추이인데요.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3%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21.4%까지 마진율이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예요? 아니요. 미국의. 미국 회사예요? 예, 미국의 중저가 상입니다. 그렇고요. 코스닥이면 사시려고 그랬죠? 왜 안 샀나 후회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저런 회사가 화장품 회사 좀 수두룩합니다 지금. 요즘에 네. 중소 브랜드 사이에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됐어요, 참? 뭐야? 그 왜 저 많이요. TS 트릴리온. 아 최근에 많이 올랐을 걸요? TS 트릴리온 TS 샴푸. 네. 오늘 한 17% 가까이 올랐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좀 축하하는 의미에서 TS 블루 샴푸 하나 우리 박지영 차장님 하나 좀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머리 감을 때 꼭 이걸 시원하게. 그래서 탈모가 있어서 고민인데. 아유 탈모 도움 많이 줄 수 있고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도 하나 쓰시겠습니까? 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시향 중에 갑자기 훅 네. 오셔가지고 TS 샴푸. 네. 여러분의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위해서도 꼭 TS로 믿음의 TS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건 뭐 제가 받아서 한 얘기가 아니라 네. 진짜 품질이 좋아요. 아 품질 좋죠? 이걸로 감고 나면 네. 뭐 탈모도 뭐 효과가 있겠지만 머릿결이 너무 좋아져. 아 머릿결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네. TS 감고 나면 뭐 여사친들이 뭐 난리가 납니다. 여사친. 여사친요?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갑자기 들어와갖고 약간 자. 미국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전년 대비 점유율 변화인데 여기 보시면 엘프 뷰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점유율이 확실히 올라왔고요. 뭐 로레알이나 메이블린 뭐 이런 쪽은 커버걸 이쪽은 오히려 마이너스 브랜드 점유율이 됐고요. 오히려 이제 미국의 중저가 브랜드 쪽에 엘프 뷰티 브랜드 점유율 변화가 나타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엘프 뷰티 제품의 평균 판매 가격은 고가 브랜드 대비 상당히 쌉니다. 지금 뭐 중저가 브랜드보다도 훨씬 더 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저가 브랜드 정도가 이제 MS 그러니까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댓글창에서 이 샴푸가 출연료냐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그럼요. 아니고 이거는 출연료하고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민감하시네요. 되게 민감하죠. 아닌데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은 미국의 중저가의 기초 화장품 시장 성장률과 엘프 뷰티의 기초 제품 성장률 비교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 회색 막대 그래프가 시장 성장률이고 파란색이 엘프 뷰티의 성장률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기초 제품의 성장률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중저가 색조 화장품의 성장률도 엘프 뷰티가 엄청나게 엘프 잘 되네. 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의 화장품 성장은 역시 이제 그 뭐 올리브영과 같은 미국 쪽의 올타 뷰티 이런 쪽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집사 비슷한 이런 쪽에서 성장이 나오고 인디 올타 브랜드 뷰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올리브영과 같은 것이에요. 그쪽은 미국 쪽에서는 올타군. 올타. 네, 이건 올타. 네, 그래서 그 얼타 뷰티의 이제 성장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거기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 중소 브랜드들이 많이 성장을 하는 게 글로벌 브랜드들의 브랜드 지금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인 그 핵심 어떤 뭐 자체 어떤 그 브랜드를 가진 회사들 이런 쪽은 조금 성장이 더디죠. 대형사들이. 그래서 네. 그런 현상이 있고요. 미국의 소비자의 중저가 화장품 선호 현상이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서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미국에서 잘하는 기업에 주목하자 이야기했는데 아까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아까 뭐 로맨이라든지 이런 미국 쪽, 일본 쪽에 드럭스토어에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미국 쪽에 잘 팔리는 쪽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 북미나 유럽으로 진출하기 좋은 회사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대형주 가운데서는 최근에 아모레 퍼시픽이 브랜드사 중에서는 미국 쪽에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미국 화장품 수입 중에 한국 비중이 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거든요. 지금 2015년도에는 한 4, 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한 14% 이상, 15% 가까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 점유율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아모레 퍼시픽. 2분기 실적은 아모레 퍼시픽이 좀 안 좋았는데요. 미국 성장률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 한 8에서 9%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내년 정도면 굉장히 많이 10% 이상 두 자리 숫자로 올라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중소형 주사 중에서는 뭐 실리콘2라는 유통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화장품 브랜드사가 아니고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 이 부분은 중국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실리콘2의 국가별 매출 비중인데요. 네. 그 띄워주시면은 미국이 31.3%고 기타가 38%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호주,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러시아, 일본 등등이 있고요. 중국 비중이 거의 없어요. 실리콘2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유통을 잘 하고 있는 실리콘2가 주가가 상당히 좀 올해도 상반기도 좋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화장품 쪽에 좀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왜 실리콘2인지 아세요? 화장품 실리콘2? 네. 실리콘2. 아, 실리콘2. 화장품 회사인데 이름이 실리콘2인 거예요. 실리콘2. 어디서? 우리나라 회사예요? 우리나라 회사죠. 아, 실리콘2. 네. 실리콘을 거의 저 성형하는 것만큼 아니. 두 번째 실리콘. 그 정도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고 그 정도 네. 상상력은 아니고 네. 원래 반도체 유통하던 회사거든요. 실리콘2가 근데 화장품 근데 회사로 업종을 바꾼 바꿨어. 내가 세계의 반도체 유통하던 무역 가지고 화장품도 하면 잘 되겠다 해서 근데 진짜 잘 된 거야. 거예요? 아, 그래요?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데 저 왜 이렇게 올라가나 봤더니
화장품으로 바꿨는데 이거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아, 옛날 하던 일 안 하고. 옛날에 그것도 지금 하고 있긴 하고 한데 있는데. 화장품이 너무 잘 되고. 아, 그래요? 저도 공부 좀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뭘 유통해도 유통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잘 되니까 주가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소비주 요것도 좀 괜찮았죠? 네, 맞습니다. 뭐 의외로 중국인들이 꽤 이제는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상반기에 중국인들 말고 뭐 일본인이나 미국인들 많이 들어왔다 말들이 있었는데 그 중국 정부가 여전히 이제 해외 단체 여행 허용국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있는데 요즘에 어떤 게 유행하냐면 개별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패키징을 하는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어디에서 해쳐모여 아, 해가지고 그래요? 한국에 모여서 이제 패키지처럼 돌아다니는. 중국에서 단체 관광이 안 되니까. 네. 아. 그렇게 한대요. 한국에서 여행을. 그렇기도 하고 또 개별 여행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생각보다 재밌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중국인들이 카드 사용액이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에서? 카드 사용해? 네, 최근에. 처음이겠죠? 부산입니다. 응? 부산을 많이 가요? 네, 의외로 그게 기사가 나와서 참 재밌더라고요. 그 해운대 가보시면 LCT가 약간 중국 자본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 그래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운대 가면. 약간 서울은 다 많이 가봤으니까 아, 뭐, 이제 두 번째 도시 한번 뭐 가본다. 일본도 도쿄 많이 가는데 이제 뭐 오사카도 오사카. 가듯이. 물론 이제 절대 금액으로는 서울이 많을 수 있는데요. 네. 인당 그 카드 사용액 금액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부산이 지금 1위라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중국인들 기준입니다. 그 재밌는 내용이죠. 그 의외로 이제 서울 말고도 많이 이제 다니고 해운대 쪽도 아니, 뭐 도시 부산 어쨌든 구경도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바다도 볼 수 있으니까. 아, 거기서 또 회 한 잔씩 먹으면 그러니까요. 네, 또 돈이 또 카드 쑥쑥 나가죠.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6월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6월에 96만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일본에 이어서 2위까지 올라왔고 뭐 중국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아까 말씀대로 6월에 일본이 이제 그 전반적으로 1위이고요. 2위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만 떼놓고 보면 16만 8천 명 정도가 이제 6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전체 96만 명 중에서. 네. 그래서 이제 7월 중에는 또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최근에 크게 또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비자 발급 건수 등을 보면 7월에 방한 외국인 관광객 1위가 아마 중국이 될 것 같다라고 아마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단됐던 페리, 한국 페리 관련된 그 카페리 여행 운송이 상당히 뭐 9일부터 재개가 될 걸로 보이는데 한중 카페리 여객 운송이 3년 7개월 만에 재개가 되니까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9일 날은 평택에서 웨이하이를 시작으로 10일 날은 평택에서 옌타이 그리고 인천 웨이하이 이렇게 노선이 되고 11일 날에는 인천하고 창타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4개 노선이 일제히 운항을 또 시작하기 때문에 카페리 여객 운송이 들어오면 배로도 들어오는 뭐 인구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장마감의 공시를 통해서 2일 날 발표를 했는데 7월 달 매출 관련해서 호텔 매출액이 96억 원 정도 그리고 카지노 매출액이 201억 원입니다. 그래서 카지노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16%나 늘어났고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7월 순매출이 지금 200억을 돌파했다. 이게 월간 기준 200억 상회한 것은 개장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제주 쪽에 카지노가 많이 들어왔고요. 네. 7월 카지노 이용객이 전월 대비 4,753명 늘어난 27,005명으로 이제 밝혀졌으니까 상당히 지금 제주 쪽에 롯데 관광개발 쪽에 카지노가 이용객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면세점, 여행, 항공, 뭐 카지노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오늘 주가가 좀 들썩였고요. 일부 이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도 주가들이 올라왔는데 삼성증권에서 최근에 자료를 내는데 보시면 그 국가별 중국발 인바운드 회복률 추이인데 지금 마카오는 당연히 1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마카오를 너무 사랑하죠. 카지노가 있으니까 더 그렇고요. 태국이 계속 이제 4월 달까지 올라오다가 태국이 살짝 꺾입니다. 근데 약간 여기 핑크빛으로 보이는 쪽이 한국인데요. 꾸준하게 올라오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30% 정도까지 올라왔고 회복률이 일본은 이제 밑으로 16.8%로 네네. 회복률이 아직까지는 인바운드 회복률이 좀 늦었는데 한국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7월 한중 노선이 이제 2019년 대비 약 67% 가까이 회복을 하고 있고 3분의 2 정도. 네, 그리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카페리 여객 운송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아마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여행이 빠르게 회복되고는 있는데 문제는 씀씀입니다. 씀씀이. 그러니까
여행을 관련해서 중국 내부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움직이는 인구는 되게 많은데 돈을 쓰는 게 조금 아직은 좀 약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주택 경기 침체와 고용 충격 때문에 소비 심리가 약간 위축된 것도 영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계절적인 성수기가 10월까지 중국 인바운드가 국내에서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분기에는 아마 월 30만 명 돌파를 예상을 삼성증권에서는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중 노선 회복도 되고 아마 하반기에는 소비 심리 회복이 조금 고용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4분기 이후부터는 좀 소비도 좀 더 지금보다 올라오지 않겠나라고 삼성증권은 추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바로 또 가보겠습니다. 네, 미용기기 섹터가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클래시스, 원텍,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등등 일부 미용기기 상당히 좋았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게 7월달 관련 지표입니다. 7월 수출 데이터로 나왔던 잠정치로 나왔던 데이터인데요. 이 보시면은 임플란트가 중국 쪽에 덴티움이 러시아 쪽도 상당히 잘했고요. 그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쪽을 보시면 미국 쪽에 제이시스 메디칼이 살짝 좀 주춤했지만 일본 쪽에 제이시스 메디칼이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브라질 쪽에 역시 클래시스와 원텍이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국 쪽도 파마 리서치가 잘하고 있죠. 파마 리서치는 여러 가지 리쥬라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파마 리서치도 주가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쪽이 좋은데 일본 쪽에 미용기기 1위가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일본 현지에서. 네. 그래서 포텐자라는 그 제품이 제이시스 메디칼이 일본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조금 빠진 이유는 최근에 좀 회복을 관련돼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3분기에 제이시스 메디칼 그 판가가 미국이 30% 올라간대요. 그래서 2분기 쪽에 좀 물량을 좀 줄이고 3분기 쪽으로 약간 넘어가는 분위기에서 약간 미국이 줄었는데 전체 매출 중에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50% 이상은 일본에 매출하는 게 수출이 제이시스 메디칼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본 성장률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죠. 네. 제이시스 메디칼 40%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부분도 좋아지고 있고 하반기에 중국의 4분기 정도의 인허가가 최초로 나올 텐데 그게 많이 된다면 아마 미국 쪽에 나가는 가격이 30% 3분기부터 올라가는데 미국 쪽 가격보다 중국 시장 가격이 50%나 더 비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허가가 4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성장률이 제이시스 메디칼 상당히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클래시스나 원텍도 브라질 쪽에 성장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볼류머라든지 신제품이 나오고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신제품도 나왔고 원텍 같은 경우는 올리지오가 울세라와 더불어서 지금 강남 쪽에 피부과 패키징으로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원텍도 상당히 좀 올리지오 제품 관련된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성장성도 굉장히 컸지만 미용기기 제품들도 연간 30-40% 성장하는 고성장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특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실적이 나오는 애들이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에서는 미용 의료기기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신한자산운용이 의료기기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집중하는 솔 의료기기 소부장 FN ETF가 이번 달 말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파마 리서치, 휴젤, 제이시스 메디칼, 덴티움, 메디톡스,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이 아마 바이오 소부장 기업 20개 종목에 투자되는 아마 대상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번 달 말에 나오는 ETF에서 이제 수급 쪽으로도 아마 이제 의료기기랑 미용기기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올 수 있는 ETF가 출신된다는 점도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최근에 미용기기가 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인모드가 이번에 실적 발표인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인모드가 이제 해외 쪽에 있는 글로벌 그 미용기기 회사인데 네. 최근에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주기로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이번에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이 가이던스 상향 조정에서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최근에 살 빼는 약, 위고비나 오젬픽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황을 하면서 영향이 있다라고 인모드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해외 쪽에 뉴스가 나오는 게 보면 그 살 빼는 약 처방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각 기업들이 그 보험 적용을 지금 배제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 중단할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대요. 많이 쓰니까 이제 네. 좀 피부 쭈글쭈글해지니까 그 피는 그렇죠. 미용기기 이런 게 네, 필요한 맞습니다. 거죠. 네. 단기간에 체중이 크게 감량하니까 얼굴에 네네. 피부가 처지는 오젬픽 페이스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얼굴에 탄력을 올리는 이런 미용기기가 같이 트래픽이 증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모드 컨콜에서도 이게 실제로 연관이 있다고 이제 언급이 됐고 이 부분 때문에 살 빼는 약, 비만약이 전세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엄청나게 더 풀리면서 활황이 되면
미용기기 업체들에 대한 수혜도 같이 이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의료기기 가운데 미용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아직은 안 됩니다. 성장에 아주 초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남아있고 현재 글로벌 성장이 연평균 30-40% 지금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미용기기 업체들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미용기기도 오늘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예? 약간 그 원래 행사인 것 같아요. 뭐가요? 매월 데이터 수출 데이터 나오니까 아 미용기기 같은 조금 경우에 뭐 쉬다가도 수출 데이터 딱 나오면 실적 좋네 그러고 확 올리고 미용기기가 근데 올해 계속 괜찮은 편이죠? 연초부터 계속 좋았죠. 그렇죠. 이게 뭐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주목받았 못 받았지만 여기도 그 못지않게 더 많이 올랐어요. 성장성으로 보면 2차 전지 성장성만큼 지금 나와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미용기기는 M&A가 되게 많았어요. 누트로닉이라든지 클래시스도 팔렸죠. 누트로닉 이루다도 지금 뭐 M&A 설에 들어와 있고 남아 있는 미용기기가 제시스 메이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 하셨을 때 그때만 샀었어도 그럼 지금 한 2배 났을걸요? 2배까지는 아니에요. 그게 시그널이었는데. 그게 신호였죠. 예, 그때 5,000. 시술 받았을 때 치면은 한 20-30% 정도는 올라왔죠. 종목들이. 아쉽습니다. 자, 뭐 또 기회 올 테니까요. 자, 그리고 뭐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서 상장합니까? 네, 오늘 이제 네이버 웹툰 관련된 이야기에서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네이버 쪽에서 이야기 나왔는데요. 네. 미국 증시 상장과 관련해서 이제 상장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내년에 상장할 수 있도록 준비 완료하겠다. 컨퍼런스 콜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해외 성장이 당연히 중요한데요. 뭐 이 관련해서는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웹툰 광고 매출에서 상당히 큰 기회가 있고 거래액뿐만 아니라 광고 매출 면에서 더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일단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이버 웹툰은 실적만 놓고 보면 살짝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올해 2분기 매출이 3,696억 원. 그런데 영업 손실이 130억 원입니다. 조금 3,696억을 팔았는데 네. 영업 손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지?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뭐 마케팅, 뭐 광고비 뭐 이런 뭐 그래요? 있겠죠. 예,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이제 이익단에서 보면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나 올랐어요. 매출 성장폭이 상당히 큰데요. 손실도 전년 동기 대비 약 256억 정도 축소됐으니까 네. 이걸 합산해 보면 작년 손실은 얼마죠? 거의 380, 90억 정도가 적자였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130억 정도 손실이니까 적자폭이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뭐 해외 쪽에 이제 상장을 하겠다고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주목을 좀 받았고요. 뭐 그래서 지금은 와이랩이라든지 뭐 MBT, 미스터블루, DNC 미디어, 뭐 키다리 스튜디오 등등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기도 했는데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국내 웹툰이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는 있어요.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성장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엔터 쪽 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에터가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제 상반기 뭐 실적에 대한 피크 논란도 조금 있었고요. 최근에 뭐 JYP가 뭐 어느 그 비용당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좀 부러질 수 있다. 확인 안 된 루머도 한번 돌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또 주가도 JYP 엔터가 의외로 또 많이 주가들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뭐 확인 안 된 이야기 좀 돌면서 약간 주춤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그 포토카드 있잖아요. 포토카드. 그거 뭐 확률이나 이거 조사한다. 네, 그거 이제 뭐 너무 끼워가지고 뭐 이제 뭐 좀 상술이 좀 너무 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포토카드 받으려고 앨범을 10장 뭐 20장 이렇게 뭐 사는 똑같은 거를 다 모으려고. 예,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이제 좀 뭔가 사행성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띠부실은 또 어떻고요. 우리 뭐 포켓몬 그 빵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거 먹으려고 포켓몬 빵 안 먹어도 막 샀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약간 정부가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들여다 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조금 센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상황이 되는 거였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SM이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엔터 업종 전반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SM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4%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오는 8일과 11일 각각 2분기 실적을 하이브가 8일 그리고 JYP 엔터가 11일 내놓을 텐데 호실적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컨센서스에 따르면은 JYP하고 YG 엔터테인먼트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네. 하이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감소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2분기에 BTS 10주년 페스타라든지 위버스콘 페스티벌 이런 쪽에 어떤 뭐 콘서트를 하면 어떤 비용이 많이 동반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매출은 늘어나는데 비용 동반 때문에 일회성 비용 때문에 약간 영업이익이 조금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겠고요. 네. 외형 성장률은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아티스트 컴백이나 데뷔가 또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SM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7년 만에 신인 보이즈 그룹인 라이즈가 선보이고요. JYP 연내 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한 신인 보이즈 그룹의 데뷔가 준비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A2K가 또 하고 있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빌보드 핫100 차트 1위에 오른 BTS 전국의 솔로 앨범 발매에 이어서 같은 그룹의 B도 솔로 앨범 발매에 나설 것 같습니다. 아마 B가 미니진 아마 기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마 우리 그 슈퍼사이 우리 노래 부르고 있는 네, 뉴진스 예, 네. 그 기획을 했죠. 네, 네, 관련하고 뉴진스. 같이 이제 예, 네. B가 아마 솔로가 아마 그렇게 기획이 된다고 굉장히 좀 핫하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 하반기 엔트 4사 합산 영업이익은 아마 상반기 대비로는 약간 좀 처질 거다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고 하저 패턴은 좀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상반기는 앨범 판매가 역대급이었고요. 하반기에는 콘서트 중심으로 간다. 이것 때문에 다소 조금 비용 부담이 좀 있을 것이다 이야기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엔터주가 미국 현지화 프로젝트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아마 성공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멀티플 릴레이팅도 좀 받을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고 하이브는 지금 뉴진스의 미국 빌보드 200 1위 그리고 핫100 3곡 동시 진입 소식 때문에 하이브가 좋았는데 오늘 동영상이 좀 돌아왔는데 미국 현지에서 뉴진스가 이제 이건 그 콘서트를 하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떼창이 불려요. 슈퍼사이 떼창이 한국말로 그 현지에서 슈퍼샤이는 영어 아닌가요? 전체가 영어인가요? 슈퍼샤이. 네. 슈퍼샤이는 영어. 뭐 알아야지 뭐 우리. 네. 네. 아니 그것도 그거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네. 아니 홍대 어떻게 간지 아세요? 홍대. 뉴진스의 하이퍼요. 정답입니다. 제가 얘기해줬잖아요. 아. 뭘 그것도 저한테 다시. 박지영 사장님 얘기. 여기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래서 어쨌든 오늘 약간 좀 뭉클해지는 왜냐하면 미국 현지에서 한국 걸그룹이 떼창으로 한국 이렇게 막 떼창하는 것들이 좀 쉽지 않은 건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당연히 웅장해지는 느낌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뉴진스는 결국 애플이 선택한 그룹 아니겠어요? 광고. 네, 팀쿡도 애플 광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팀쿡도 뉴진스를 선택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가사가 한 70-80%는 영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글이 좀 들어가네요. 중간 중간에 네. 한 20%가 한글이고 다 영어니까 떼창하기 좋죠. 예전에 그 뭐 우리 한국 노래 중에도 왜 히릿 뭐 이런 것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한글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여하튼 근데 이제 뭐 애플이 좀 약간 되게 자존심이 세기로 강한 회사잖아요. 네. 근데 뉴진스 그 위에 그 토끼 귀 이렇게 하고 애플 로고를 만들 정도로 그 애플이 상당히 지금 뉴진스에 대해서 그 정도 할 정도면 인정한다는 거죠. 현지에서도. 자, 하여튼 뭐 엔터 쪽도는 괜찮은데 아직 그 2차 전지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은 2차 전지는 뭐 별 움직임이 좀 없었습니까? 요즘에는 뭐 2차 전지 그렇게 뭐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예. 제일 오늘 예. 관심 많은 업종일 텐데. 예. 오늘 보고서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2차 전지? 에코프로 관련돼서 예. 좀 안 좋은 보고서도 나왔고. 우리나라 증권사예요? 네. 뭐 근데 자꾸 얘기하면 막 싸움 나니까 얘기를 못 하겠네. 근데 나온 거니까 하나증권에서 김현수 애널리스트가 김현수 예. 그 있잖아요. 예, 네, 좀 네. 그래서 알죠. 에코프로 보고서를 좀 안 좋게 2030년 밸류까지 다 땡겨왔다. 아, 지금 2030년 이제 목표하는 생산량이랑 해서 밸류에이션 다 땡겨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 영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에코프로 BM 다 안 좋았고 LNF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저 어제 영업이익이 2분기 30억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전년에 뭐 80 몇 %? 그래서 좀 되게 아쉬운 영업이익이었어요. 네네. 그러다 이제- 보니까 2차 전지는 그렇죠. 근데 이제 김현수 연구원은 에코프로는 스틸 배드, 에코프로 BM은 스틸 굿 이렇게 해서 두 회사를 좀 다르게 보긴 했습니다. BM은 좋은데 에코프로는 너무 에코프로 H는 오늘 뭐 상한가 같다. 상한가 네, 같죠. 뭐 특징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되지 그러니까 못했어요. 뭐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아 그래요? 에코프로 BM 빠지니까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요새 특징이 네. 뭐 텔레그램 따라서 막 그 거기서 조장을 하는 것 같아요. 텔레그램 따라서 막 이게 뭐 거기서 막 이야기가 있으면 개인들이 그쪽으로 싹 들어가고 이쪽으로 싹 들어가고.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2분기는 그렇다 치고 3분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판가도 조금 더 빠지는 걸로 컨센서스 시절이 좀안 잡히고 있는 것 좋겠죠. 같고 네. 3분기에는 Q의 증가가 있어야지 메이크업이 되는데 그 부분은 최근에 폭스바겐도 3분기 나올 물량들을 4분기로 좀 이어냈다 말도 들리고요. 유럽 쪽의 판매량이 좀 요즘에 조금 주춤하거든요. 그러다 그리고 보니까 지난번에 포드도 네. 전기차 전략을 바꿔서 생산량을 줄이고 2024년도에 집중한대요. 집중한다 그랬거든요. 포드면 그 F150 같은 그렇죠. 거. SK 온인데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물량은 아무래도 조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늘 수도 있거든요. 완성차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네. 근데 어제는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포드의 그 라이트닝 F 네, 모습 라이트닝 라이트닝. 그거 물량을 한 서너 배 정도 늘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화재 사건도 있었는데 이게 정상화되고 이제 물량을 서너 배 이상 늘릴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SK 이노베이션은 아마 SK온이 3분기에는 아마 BP까지 올라온다. 적자폭을 탈피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정유 쪽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2차 전지 관련된 쪽도 BP 이상 올라오면서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점 때문에 아마 SK 이노베이션은 상당히 좀 어제 네. 5% 이상 급등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뭐 그런 분위기에 있는데 조금 이제 약간 2차 전지는 좀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네네네. 쉬어가고 약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CFD 계좌도 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수급이 어떤 좀 분산되는 느낌. 요즘에 뭐 초전도체도 좀 약간 분산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전 분산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쏠리면 이제 2차 전지가 좀 쉬어가고 이런 부분도 좀 보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 우리차 너무 좀 숨고르게 해도 괜찮죠. 최근에 좀 상반기 많이 올랐고요. 네. 네. 자, 그리고 네이버 얘기가 또 나오는군요. 하이프클로버 X. 네, 그렇습니다. 역시 네이버가 이제 실적 발표해가지고 네, 실적 발표가 오늘 영업이익이 잘 4,325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단보다 순이익이 4,110억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58.74%나 올라온 겁니다. 엄청나게 좋아졌죠. 별도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연결 기준으로 보더라도 순이익이 2,867억,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올라왔으니까 업황의 턴을 약간 바닥을 봤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가도 이미 조금 올라왔고요. 그래서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을 일단 네이버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 구조적인 부분에서 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 뭐 커머스 쪽에서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핀테크나 컨텐츠 주력 사업 매출이 대부분 지난해보다 성장을 했고 특히 이제 검색 부분 같은 경우는 경쟁 플랫폼들이 저조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성장세가 상당히 좀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8월 24일 날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되죠. 그리고 대화형 AI 서비스인 클로버 X와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B2B 상품들을 또 강화시키면서 나올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24일 이후로 전략 상품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비즈니스 모델로 순차적으로 아마 공식화될 걸로 같고요. 기업 간 거래, 그러니까 B2B 부분에서 하이퍼 클로버 X가 매출이 먼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 API,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기준의 과금 모델이나 구독 모델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화 쪽이 구체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주목을 받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10월 이후에 카카오도 AI 파운데이션 모델 아마 코 GPT 2.0이 공개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개발 중인 초고대 AI 모델을 카톡에 접목해서 사업의 시너지를 좀 낼 보관도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문, 예약, 뭐 결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형 서비스들과 AI가 뭐 접목이 될 걸로 보니까 네.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폴라리스 오피스와 같은 한컴 오피스 관련된 쪽이라든지 플리토 언어 모델과 같은 데이터 네네네. 이야기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뭐 솔트룩스, 마음 AI 등등과 같은 AI 관련된 쪽도 주가들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AI하고 오늘 로봇도 뭐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조선 쪽은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사실 계속 끊임없이 조선이나 피팅, 기자재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주가들이 올라와서 따라가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NH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역시 글로벌 신조선가 지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건조 가능한 슬롯이 국내에서는 좀 소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조 슬롯에 대한 가격이 프리미엄을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LNG선 수주 모멘텀이 견조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선종별 신조선가 추인데 벌크선, 가스선, 탱커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고 계속 좋거든요. 그리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도 중소형선 중심으로 교체 발주가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인 그 유조선 탱커
탱커 발주가 상당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 강화로 발주 관련된 필요성도 충분히 있으면서 조선사 수주 호황이 아마 25년까지 LH투자증권에서는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신조선가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소재 변화도 나오는데 현재 LNG선이라든지 뭐 친환경 연료 추진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자재 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좋게 또 평가를 같이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업황의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지금 아직은 조금 이르다.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하반기에는 대형 조선사를 필두로 이익 개선이 본격화 좀 더 될 수 있다 보는데요.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LNG 관련된 LPG선입니다. LPG선, 예, LPG선 신조선가 추인데요.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음 사진 보시면은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이게 MR 탱커선이거든요. 탱커선 신조선가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엔 탱커선을 되게 봐야 된다고 이야기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2020년 이후에 수주 대형 LNG선의 연도별 인도 예정 규모인데요. 위쪽에 중국 업체가 일부 보입니다만 일부 중국 업체가 몇 개 좀 하고 있죠. 생각보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뭐 중국 내부의 발주가 좀 있었을 거로 이야기됩니다. 근데 밑쪽에 보시면은 하나오션부터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 등등가 보시면 상당히 많이 이제 25년, 26년까지 인도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집중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연도별 인도 예정 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현대 추진 중인 주요 LNG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중간쯤에 굵게 좀 짙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쪽이 이제 지금 필요 선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이제 뭐 18척에서 20척 이상, 뭐 일부는 35척 정도 필요 선박이 있기 때문에 예상 가동 시점이 있고 아마 올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점에서 카타르 발주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이 되면서 보시면 어느 정도 발주가 상당히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가능성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음. 유가가 80불 넘어가면 또 뭐 플랜트도 그렇고 아까 뭐 탱커 이런 것들 발주는 또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조선주가 계속 강한 것 같아요. 조선주. 네. 근데 조선주는 참 그 한 방에 세게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1%, 뭐 0.8, 1.5. 그게 최근에 그런 건데 네. 지난달 하나오션 보면 하나 오죠. 2차 전지 만드는 줄 알았어요. 막 20%씩 막 가, 10%. 막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뭐 신영증권이죠. 우리 네. 그 조선의 엄경화, 엄경화 그 약간 하나옵션은 조금 멀티플에 대한 부담은 좀 있다. 리포트에서 좀 언급한 최근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 최근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선주들을 뭐 신규로 여기서 막 좋다고 쫓아가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되죠. 부담이 네. 되죠. 예. 근데 최근의 흐름들은 여전히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도 있다는 네. 점에서는 일부 그렇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클락시 인데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네. 신조선가의 약간 선행 지표로 보이는데 그건 살짝 최근에 꺾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의견이 그런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엄경화 위원은 한국조선해양이 또 타픽이었죠. 자, 그리고 아이폰이 좀 9월 13일 나옵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9월 13일 아이폰 15 시리즈가 이제 나올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폴더블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예약 사전 예약하셨어요? 네, 내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폴드 5를 받을 건데 네. 처음으로 이제 그 폴더블 폰을 써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지 한번 써보려고 한번 저도 이제는 한번 써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쓰고 계신데요? 지금은 S22 울트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것은 이제 멀티태스킹이 되고요. 이게 폴드를 쓰면 이제 그 화면을 나누었을 때 왼쪽 오른쪽을 따로 나누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래요? 예, 또 이제 주식과 관련된 뭔가를 할 때는 이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프로 시리즈가 과거에 이제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디스플레이 쪽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문제가 네. 있어서 아마 아이폰 그 관련된 15 프로나 프로 맥스 쪽은 물량이 좀 딸릴 거다 이야기가 일부 있었잖아요. 일부에서는 아이폰 출시가 9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예측도 일부 있었지만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나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그 물량 일부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물량이 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분기 매출에 대한 역성장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일부 이제 물량이 딸리니까 뭐 많이 팔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약간 공급망에 대한 채널에 대한 점검 결과 약간 좀 일부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역성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부 관련된 아이폰 관련된 주식들, 특히 이제 LG 그룹이나 BH 뭐 이런 쪽도 주가가 조금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애플 실적 발표하고 시간으로 좀 하락한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뭐 네. 2분기 때 좀 판매량이 맞습니다. 예. 뭐 시장 예상치 관련된 매출액 예상치가 뭐 약간 소폭 하회했죠. 실적 코멘트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분기 매출 역성장 기조 언급이 됐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애플로 조금 조정을 받았겠죠. 근데 뭐 애플 걱정이야 뭐 연예인 걱정이니까. 자, 그리고 다음은 어디입니까? 네,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오늘 스마트폰 이용 규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주들도 좀 빠졌는데요. 네. 이 어린이들의 과도한 모바일 기기나 게임 및 서비스 이용을 막고자 18세 미만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게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정프로님 입장인데요. 지금 음. 3명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보여주십니까? 뭐 필요할 때는 예, 줍니다. 네. 하루에 네. 몇 시간? 뭐또 시간을 정한 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하고 하고 싶을 싶을 때 그때 줍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막 집에 쉬고 있다. 예. 가정하고 애들은 예. 몇 시간 봅니까? 대중은 없는데 8시간? 저는 그 일부러 대중을 주지 않는 게 네. 자칫 하루에 2시간씩만 봐 이러면 아, 어떤 날 1시간만 봐도 되는데 원래 2시간 아니야 1시간 더 볼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조금 뭐 거친 표현으로 내 맘대로 예.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의 이제 기준은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부모가 이제 다 쉬고 나면 뺏는 거죠.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중국의 정책을 보고 네. 야 부모의 자유를 뺏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아무튼 뭐 아까 말씀드렸던 18세 미만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이용 시간 규제되는 법안 이게 참 우리나라가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아 아무튼 근데 옛날에 우리도 셧다운 이거 했었잖아요. 네, 뭐 게임 그렇습니다. 뭐 12시 이후에 못할. 그리고 이제 2시간 규제를 했는데 이용 가능 시간이 남아 있더라도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스마트폰 기기를 통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2시간을 다 안 써도. 가능할까? 그러니까 엄마 걸로 하지 이러면. 그러니까 자기 거 안 되면 엄마 네. 나 한 폰은 안 되는데 엄마 걸로 하지. 얼굴 인식. 그 엄마 얼굴 인식해가지고 자기가 하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스마트폰 기기 규제가 또 되다 보니까 아마 청소년들 규제가 되면 약간 게임주에도 약간 부정적인 센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부 뭐 게임 관련주들 좀 영향을 좀 오늘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적단이 또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잖아요. 2분기 실적들이 게임주들이 뭐 NC소프트를 포함해서 다른 뭐 폴로비스도 마찬가지고 2분기 실적들이 좀 그렇게 좋지 못하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썩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신작이 나왔습니다. RS라는 신작이 나왔어요. 퍼블리싱을 했는데 저는 해봤어요. 해보고 34레벨까지 만들었는데 무과금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재밌어요. 게임은 너무 잘 만들었고 비주얼도 너무너무 좋고 게임도 재밌는데 34배럴까지 무과금으로 그냥 무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규모는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만든 거하고 재밌는 거하고는 좀 매출은 좀 다른 이야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게임사들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리고 넥슨 게임즈는 그 블루 아카이브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네. 지금 매출 규모가 아마 앱스토어에서 한 20위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처음에 한 27위 정도인가에 좀 이렇게 매출 규모가 있다가 점점점 올라오긴 했는데 뭐 이렇게 MMORPG처럼 빵 이렇게 터지는 어떤 느낌은 좀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성이 있어요. 이런 RPG하고 MMORPG 좀 다르거든요. MMORPG는 초반에 빵 터지고 그다음에 하향 안정화되는데 이런 RPG 관련된 게임들이나 미소녀 게임들은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 계단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너무 악재로 보기에는 넥슨 게임즈는 좀 아닌데 네. 전반적으로 오늘 게임주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좀 빠졌던 모습도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저 초전도체 요거까지만 좀 볼까요? 네, 뭐 전일 국내 초전도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 초전도 조언학회 LK99 검증위원회가 다소 조금은 이게 입증하기는 좀 부족하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오늘도 논란이 너무 많았어요. 논란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초전도체의 특징인 마이스너 효과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가 공중에 부양된 채 고정되려면 마이스너 효과와 함께 초전도체가 자석의 특성 위치에 머무른 채 고정되는 자기 선속 고정, 이게 이제 플럭스 피닝이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떠 있으면 이 동일한 상태로 떠 있어야 돼요. 높이가 이렇게 같이.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오는 거는 보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약간 희마리가 없죠. 이렇게 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고. 그 효과가 이제 맞지 않다는 거죠. 떠 있으면 이렇게 떠야 되고, 그래서 이걸 움직이면 밑에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구현이 되면 똑같은 걸 갖다가 아무런 전력의 그거 없이 계속 같은 그걸 갖다 전력의 특별한 동력이 없이 계속 영원히 도는 그런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일부가 자석에 붙어 있고 움직이는 후에 진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약간 자기 선속 고정 효과, 이게 이제 아까 말씀했던 플럭스 피닝 효과가 좀 다르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마이스너 효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좀 이야기가 됐지만, 근데 학회에서는 이제 이 물질을 만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검증을 위한 샘플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투과한 논문이 심사 중이라서 심사가 끝나는 2-4주 정도 이후에 받을 수 있다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검증위원회의 검증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도 정확하게 우리한테 안 왔다라고 해가지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약간 좀 이거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다시 요청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또 해서 약간 서로 대립하는 입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저온 학회잖아요. 여기는 저온 학회. 한국 초돈도 저온 학회잖아요. 저온 학회는 상온 학회랑 사이가 좋을까요? 상온 학회가 없잖아. 있어요 상온 학회? 아니, 상온 학회가 아니라 상온을 개발한 이쪽이랑 저온 학회잖아 여기는. 근데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아무튼 서로 이제 맞는 것 같다 아니다 말은 상당히 서로가 팽팽해요. 근데 이제 일정상 보면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번엔 보고서 논문을 보면 레시피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이런 레시피로 만들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레시피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다른 쪽은 레시피가 있어갖고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 보는데 이 한국 초전도 좋은 학회에서는 만들어 볼 생각은 안 하고 샘플 달라고 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영상 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래 버리니까 좀 이거는 검증 자격이 나와봐야 안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팽팽한데 실질적인 검증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실 저도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오늘은 급락했다가 회복했다가 그 회복도 그냥 회복이 아니라 거의 막 보합까지 하한가 갔다가 보합까지 왔다가 다시 하한가. 급락. 아침에 이제 저희가 그 물리학자 분과 함께 그 얘기를 좀 나눠보긴 했는데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좀 되지 않으실까. 오늘 아침에 라이브 나갔던 그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박근영 아버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는 또 심층 인터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